안녕하세요. 목허리 한방병원 이민호 원장입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협착증은 운동이 특히나 더 중요한 질환인데요. 여러분이 협착증 치료를 받던 안 받던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치료가 끝나고 좋아진 분들도 무조건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왜 협착증의 운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협착증 환자가 반드시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의 운동이 중요한 이유,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은 지속적으로 다리 근력이 떨어지면서 다리와 엉덩이 근육도 위축되는 성격이 아주 강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과 근육을 유지해 줘야 하는데요. 이 근력과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걸을 수 있는 근력 자체가 극도로 떨어져서 못 걷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착증의 가장 심한 단계까지 가신 분들을 보면 아픈 것보다도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위축돼서 아예 걷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료하다 보면 다리에 힘이 없다, 다리가 후두루들거려서 못 걷고 넘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협착증 환자는 왜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위축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인데요. 왜 신경이 눌릴까요? 척추관을 둘러싼 그 주변 전체, 뼈, 인대, 후관절 등이 전부 다 퇴행되어 두꺼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할머니 손가락 마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늘고 예쁘던 손가락 관절이 늙으면 퇴행돼서 굳어지고 두꺼워지죠? 관절 변형도 생기고요. 척추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행으로 인해서 뼈도 골극 같은 것이 자라 두꺼워지고, 후관절도 두꺼워지고, 척추관 안에 있는 인대도 두꺼워지고, 앞에 있는 디스크도 밀리고 수분이 빠져 납작해지면서 척추관 공간 안을 좁게 만듭니다. 이렇듯 척추관을 둘러싼 주변 전체가 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척추관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척추관이 좁아지니까 그 가운데 신경이 압박되어 신경성 파행, 즉 걸음을 걸으면 다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걸으면 아프고 힘드니까 걷기 운동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경 압박으로 인해 신경과 신경 주변의 혈관들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또다시 근육도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근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착증 환자분들의 근력이 떨어지고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악화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악화되기 때문에 많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증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단순히 늙어서 그렇겠거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엉덩이와 하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운동을 하시라 말씀드리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근육 안 빠지게 운동해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리한 운동을 하면 가난히만 못하고 오히려 협착증 증상이 더 빨리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나 인터넷을 보고 아무 운동이나 무리해서 따라하면 협착증 증상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뿐 아니라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무리한 일을 하셔도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료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이죠. 뭐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아유 원장님 나 무리 안 했어. 매주 가던 등산인데 뭐가 무리야. 단풍 구경은 해야지. 아유 매년 하던 김장인데 그것도 무리야?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평소에 수십 년 동안 해오시던 것도 나이 먹으면 당연히 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협착증 환자가 하지 말아야 할 운동과 협착증 환자의 생활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댓글 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협착증 환자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저희 모커리에서 협착증 환자분들이 평생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필수 운동을 만들었는데요.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누워서 할 수 있는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운동 만들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어렵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협착증 초기 환자분들부터 보행이 힘든 말기 협착증 환자분들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밑에 댓글에 달린 링크를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 보시고 꼭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평생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의 중요성은 이미 저희 치료를 받고 좋아진 환자분들에게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치료 이후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과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을 몇 년 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치료 후에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셨던 분들 중에 치료 이후에도 운동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행거리도 더 늘어나고 협착증 증상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고 힘든 운동이면 저희가 환자분들께 하라고 권유하지도 않고 환자분들도 계속 꾸준하게 하기 쉽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운동들은 굉장히 쉽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돈 내고 받으신 치료의 효과가 오래오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치료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셔도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압박되는 부분은 운동만으로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지금 신경성 파행, 즉 걷는데 아픈 증상이 생겼고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어진다면 신경 압박을 풀기 위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방치료로 정말 신경 압박이 풀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한방치료로 신경 압박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 압박이 풀어졌다는 걸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치료 후에 증상이 좋아진 환자들이 치료 전보다 허리를 훨씬 더 많이 펴고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증거겠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댓글에 관련 내용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 걷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중증의 말기 상태가 되어서야 오십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는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치료도 훨씬 더 쉽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니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협착증 초기, 중기, 말기 증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로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만약 사정상 치료를 받는 게 힘드시다면 운동이라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